자, 이제 11쪽의 광역도시계획을 봅시다. 그 광역도시계획은 우리가 앞에서 잠시 전체 흐름을 이야기를 할 때 방향제시계획이다 했죠.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자, 개설의 줄치입니다. 지정된 광역계획군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렇게 줄치시고, 자, 거기는 광역계획권의 방향을 제시한다 해놨죠. 장기발전. 그래서 광역계획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광역계획군이란 말 밑에는 자, 이렇게 쓰면 되죠.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두 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지역에 걸쳐서 광역계획군이라는 것을 지정하고 여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뜻에서 또 지정된 이란 말에 또 우리가 주의를 좀 하실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 광역도시계획은 반드시 수립을 합니다. 자, 그러나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없으면 이 계획을 수립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경우에 꼭 수립하는 계획이고 지정이 없으면 수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필요시에만 즉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만 자 수립을 하고 늘 즉 상시 수립되는 계획이다 하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개설이라는 말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 반드시 수립하고 지정이 안 되면 수립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시 수립하는 계획이지 항상 상시 수립되는 계획은 아니다. 이렇게 뜻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 법적 성질. 자, 줄칩니다. 비구속적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지역을 이렇게 개발을 해보자라는 장기적인 방향 제시만 하지 당장 개발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방향 제시 계획은 성격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비구속적 계획이며 행정쟁송이라는 권리구제 절차를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왜? 국민에게 아무런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는 자가 생겨야만이 행정쟁송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지만은 자, 이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비구속적 계획이다라는 말에 밑에다 이렇게 씁니다.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자, 영향을 주지 않는 계획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광역계획권 지정하는데 자,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은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수립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먼저 광역계획권 지정이 있어야 수립하겠죠.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지정 목적 줄침 그냥 보세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그 다음 줄칩니다.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할 수 있다. 줄침인데요. 자,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목적은 주로 광역시설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자, 우리가 고속도로, 광역시설이죠. 이런 고속도로 같은 것을 설치하려면은 여러 시군,
또는 여러 특별시, 광역시, 시군 지역을 걸치죠. 그래서 여러 행정구를 걸치기 때문에 그 여러 행정구 걸치는 곳에다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이런 광역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뭐 신공항 같은 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또 여러 행정구에 걸쳐서 신공항이 건설됩니다. 자, 그럴 때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을 지정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지정 대상지역 및 지정권자. 자, 다음 구분에 따라 인접한, 거기 줄칩니다.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 갈로 띄어놓으시고,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지정대상 지역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 특특도, 시군지역 전부 다를 넣어도 되고 일부를 넣어도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이렇게 지정하느냐? 박사는 1, 2번. 자, 거기에 줄을 칩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줄여서 시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관할구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에 속할 때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렇게 줄을 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는 어떻게 지정하느냐? 자, 그 지정에 관한 형태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그 다음 12쪽에 지정 절차 위에 여백에다가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야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이것이 특별시다. 그 다음에 광역시다. 뭐 특별자치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요 옆에가 도다. 아니면 특별자치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렇게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자, 요거는 시도에 걸친 형태죠. 시도에 걸친 형태입니다. 자, 요것은 누가 지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 뜻입니다. 그거는 시도에 걸칠 때 일부 지역에 이렇게 걸쳐서 지정하는 거고 시도를 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지정해야 되고 이점 일부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도에 걸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여기에 도다. 도는 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와 군.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걸쳐서 같은 도 내에서 지정하는 형태가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광역계획권을 지정은 자, 이것은 누가 하느냐? 이것은 도지사가 한다 이 뜻이.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두면은 이런 형태로 지정한다. 광역계획권 지정 형태는 크게 두 가지다. 시도에 걸친 형태와 같은 도 내 시군에 이렇게 걸치는 형태.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 같은 도내 시군에 걸칠 때는 도지사가 지정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시험에 물을 때 어떻게 묻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죠. A도, 자, A도의 갑시와 B도의 을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누가 지정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A도 갑시와 B도 얼굴이 나면은 A도와 B도는 도가 서로 다르죠. 그 두 개 이상 도에 걸쳤다는 뜻이 돼요. 이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요 형태죠. 두 개 이상 도에 걸쳤으니까.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지정 절차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지정 절차는 여러분 시험에 물어본 적이 뭐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한번 어떻게 지정하는지만 보고 가면 돼요. 중앙행정기관장, 뭐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역한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 듣고, 시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의견 듣습니다.
자, 이렇게 의견 독거를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도시원의 심의 거치고 도지사는 지방도시원의 심의 거쳐서 자, 그 또 왼편간으로 가죠.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지정 변경 후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통보합니다. 이런 절차로 자 지정되는데 결국 강력계획권 지정은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 페이지에 거기 앞에 보면은 주의라고 되어 있죠. 그 주의라는 것은 자, 이 지정 절차상 주의예요. 지정 절차상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 절차 및 고시 절차가 없다 이런 뜻에 주의하라 이 말. 여기는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기 때문에 협의 절차나 자 고시 절차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뭐 줄치고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출제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제 강력도시계획은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강력도시를 수립하기 위한 강력계획권이 이렇게 시도나 자 같은 논의 시군에 이렇게 지정됐을 때, 자 이랬을 때 누가 강력도시를 수립할 거냐, 수립권자 봅시다. 자, 원칙 보시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자 1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같은 도에 속할 때는 자 거기에 줄을 칩니다.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을 해야 된다. 자 같은 도내 관할구에 속할 때는 이렇게 시군에 걸칠 때죠. 그럼 가장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공동 수립을 의무적으로 해라 이 뜻이에요. 이번에 보시면 강력계획권이 둘 이상 이제 시도에 걸칩니다. 그럼 줄칩니다.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시도에 걸칠 때는 제일 이상적인 형태가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이렇게 수립하는데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될 거예요. 왜냐? 시장이나 군수가 공동 수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장은 시장대로 군수는 군수대로 유리하게 수립하려고 하면은 서로 협의가 안 되죠. 협의가 안 돼서 만일 수립을 못했다 하면 누군가 대신 수립해야 돼요.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광역계획권이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거기에 줄쳐서 주의하시고,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었다 줄칩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수립을 하여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이 형태죠.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을 해야 되는데 서로 협의를 못했어요. 자, 협의를 못했다. 그러면 공동 수립을 못했기 때문에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 못했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상급자인 도지사가 수립을 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해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경우나 국가계획과 관련 그게 줄치시고, 또 광역계획권이 지정한 날부터 역시 줄칩니다. 3년이 지날 때까지 자 고가전 줄치고,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의 승인 신청이 없었다. 자, 이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걸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해야 한다. 그 줄치시고, 자, 요 형태인데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이나 또는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안에 자 서로 협의해서 수립해야 되는데 협의해서 수립 못했습니다. 자, 승인 신청 못했겠죠. 그러면은 상급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수립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예외 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자 공동 수립. 자, 줄칩니다. 시도지사 요청할 경우 줄치고 요청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밖에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할 시도지사 공동 수립을 할 수 있다. 강력도시를 공동으로 수립을 할 수 있다. 줄치시고. 자,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데, 자, 시장이 선배고 도지사 후배다. 그렇게 되면은, 자, 서로 선후배 관계상에, 자, 학교의 선후배 관계로 인해서 시장이 도지사에 자꾸 양보를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수립하기가 곤란하죠. 그럴 때는 요청을 해라 이 뜻이에요. 요청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3자 간에 공동 수립을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에 도지사 공동수립 및 단독수립. 도지사는 줄칩니다.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줄치고 요청의 동그라미. 그 밖에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형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장군수가 서로 수립을 해서 공동 수립했는데 서로 협의가 안 됩니다. 이게 선후배 관계다. 결국 군수에게 도지사, 시장이 군수 후배인 군수에게 자꾸 양보를 요구하면 곤란하단 말이죠. 이럴 때는 군수가 요청하면은 도지사, 시장, 군수 3자가 공동 수립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줄칩니다. 시장, 군수 협의 거쳐 요청할 경우, 협의 거쳐 요청이란 말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 줄칩니다. 도지사가 단독으로 강력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줄치면 됩니다. 자, 여기 형태죠. 시장, 군수가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아예 도지사에게 수립하도록 맡기자가 협의 거쳐 요청입니다. 그럼 도지사가 단독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 시도에 걸칠 때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자, 그리고 관할 시군에 걸칠 때는 시장군수 공동 수립이 가장 좋은데 서로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비 단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줄친데 주의하면서 책을 보시되, 제가 지금은 외우면서 보지 마시라 했죠. 그냥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주의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걸 메모해서 그걸 특히 주의하면서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제목의 수립권자 옆에, 자, 거기에, 자, 갈로 안에 줄칩니다. 특광, 특도 시군은,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이 뜻이에요. 단독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장이든 광역시장, 특시장이든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자, 공동 수립만 해야 되지, 단독 수립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점 주의하시고, 자, 그 옆에다가 또 이렇게 씁니다. 요청이라는 말이 있으면 끝말이 전부 다 할 수 있다가 돼야 됩니다. 요청이란 말이 없으면 하여야 한다가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청이란 말이 있으면 끝말이 할 수 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요청이란 말이 없으면 무조건 끝말이 하여야 한다로 끝나야 돼요. 자, 이런 점 주의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립 형태가, 자, 단독 수립을 하는 형태 한 가지, 그 다음에 공동 수립을 하는 형태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국토교통은 단독 수립이나 공동 수립.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단독 수립을 하여야 하는 경우와 공동 수립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고, 도지사는 자, 단독으로 수립을 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단독 수립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지사는 공동 수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공동 수립을 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간단하게 도지사는 모든 형태가 다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수립 형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자, 그걸 그대로 외우려 하지 말고 요 메모해서 요걸 주의하면서 보시면 돼요. 자, 첫째, 특광, 특도 시군은 단독 수립 못합니다. 공동 수립밖에 못하죠. 요청이란 말이 오면 그 말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 수립을 하여야 하는 경우와 공동 수립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고, 도지사는 모든 수립 형태가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의를 하고 그 부분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줄친대를 주의하면서 이 메모를 봐가면서 여러 번 읽어두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부분에 문제가 나왔을 때 아주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수립 승인 절차 갑시다. 자,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은 수립권자는 의무적으로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의견 청취를 해야 돼요. 수립을 할 때는 줄칩니다.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이제 듣습니다.
그리고 자, 또 줄칩니다. 시도 시군의회와 관계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30일 내 의견 제시를 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초조사 다음에 의견 청취에서는 주의해야 될 것은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 듣는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시도 시군 의회와 시장군수 의견 듣는다는 점. 그런 점에 주의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면은 수립 및 승인 신청을 하겠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승인 신청하고, 그 다음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승인 신청 받았으면은 협의 심의 절차가 거쳐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승인하거나 수립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하고, 자, 갈로 뛰어넘으시고 협의 후 중앙도시내 심의를 거쳤어야 합니다. 도지사 역시 승인하거나 수립 변경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포함해서 협의하고, 자, 그 다음에 협의 후 갈로 뛰어넘으시고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협의란 절차는 주로 동국기관 간에 의논합니다. 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국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이니까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다. 도지사는 그냥 행정기관이죠. 그래서 관계행정기관 장과 협의한다. 자, 여기도 의견 제시 다 30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줄칠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협의 심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제 승인을 해야 되죠. 자, 줄칩니다. 시도지사가 수립 변경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합니다. 그 승인이라는 것은 이 계획이 제대로 수립됐는지를 상급기관에게 의논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겁니다. 그럼 상급기관이 인정받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시도지사 상급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받는다 이 뜻이에요. 자, 거기에 줄치고 갈로안에는 도지사가 수립을 하더라도 승인받지 않는 것이 있어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을 하는 경우 있죠. 자,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공동 수립합니다. 또 시장군수가 협의 요청해서 자, 도지사가 단독 수립을 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갈로안에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승인 후 중앙행정기관 장과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송구합니다. 그 다음 줄칩니다. 시장군수가 수립 변경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승인하고, 자, 그다음 끝까지만 줄주시고 승인 후 행정기관 장과 시장군수에 서류를 보내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승인되면 공고열람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공보에 공고하고 30 이상 열람케 합니다. 자, 이게 수립의 가장 핵심 절차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순서대로 여러분 기초조사 의견 듣고 수립 승인 신청하면 협의심의 거쳐서 승인하고 공고열람시키는 이런 절차로 이제 수립이 되는데, 자, 주로 여기서 시험 묻는 때 시험 물은 표시가 돼가 있죠. 그래서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이 의견 청취 부분을 주의하시고, 그게 조금 최근 23회까지 물었다는 뜻이 있죠. 주의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립 및 승인 신청이나 협의 심의 절차에는 시험에 물었다는 표시가 전혀 없죠. 출제가 이 부분은 잘 안 됩니다. 출제하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보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 승인 부분에 와서 또 출제가 된 거로 19회, 20회 이렇게 시험에 놓은 거로 돼가 있죠. 이런 부분은 다시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 수립 승인 절차에서는 여러분이 의견 청취 부분과 승인 부분에 조금 거기에 무게 중심을 두고 줄침 부분 중심으로 여러분 보시면 된다 뜻이에요. 자, 그 밑에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는 우리가 공청회를 개최해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공청회를 어떻게 개최하는지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수립 기준 등, 자, 이 강력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 자, 그 기준의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 가지 있어요. 자, 박스 안에 보시면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을 하되, 특정 부분 위주로 수립을 할 경우에는 도시공기본계나 도시군관리계에 명확한 지침이 제시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광역도시계획은 방향제시계획이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방향제시계획은 자세하게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계략적으로 수립을 합니다. 그러나 특정 부분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듯이 광역계획군을 지정한 목적이 있죠. 주로 광역시설을 설치할 목적이죠. 그런 부분을 특정 부분이라 합니다. 그럼 광역계획군을 지정한 그 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강력도시계획의 조정이 나오죠. 자, 강력도시계획의 조정이라는 제도는 이런 뜻이에요. 시도의 강력계획군이 걸쳤을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런데 시도지사가 만약 협의가 안 돼서 공동 수립을 못했다면은 3년이 지나면은 상급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시도에 이렇게 같은 돈에 시군에 걸쳤을 때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자, 시장군수가 서로 협의가 안 돼서 3년 안에 수립 못했다면 상급자인 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할 때 서로 협의가 안 되면 3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상급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상급자가 해주면은, 자, 협의 관계를 조정해주면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수립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정 신청에, 자, 거기에 줄칩니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 간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합니다. 그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갈로 안에 있는 시장군수는 도지사에 신청해라 했듯이. 자, 협의권고 직접 조정 1번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서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줄치고,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라는 말에 동그라미에서 주의하십시오. 자, 공동으로 조정 신청도 할 수 있고 단독으로 조정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단독 조정 신청일 때만 기한을 정해서 다시 협의 권고시킵니다. 공동 조정 신청일 때는 협의 권고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가 서로 협의가 안 돼서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을 했다면, 시장이 신청했습니다. 이 시장 단독으로 했을 때는 다시 기한을 정해서 군수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의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협의가 안 되면 조정해준다는 뜻인데, 공동으로 조정 신청했을 때는, 자, 이 협의 권고하지 않습니다. 바로 조정합니다. 자,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주의하십시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조정 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정할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위원회의 심의 거쳐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조정합니다. 이렇게 조정해주면 수립자는 3번에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되겠죠. 자,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해서 원만한 수립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광역도시계획은 한 문제로 최근 20회 이후에는 놓은 적이 없어요. 대부분 19회까지만 한 문제 단위로 이렇게 나왔는데 20회 이후에는 지문 한 지문 형태로만 조금 나왔고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광역도시계획에 관해서는 출제 비중이 좀 낮다 이렇게 하시고,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를 이제 파악을 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을 주의하고 보고 어떻게 메모한 부분을, 자, 여러분이 읽으면서 어떤 뜻이다라는 점에 이해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다른 책을 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로 다 끝이 나버려요. 당문화 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여러 번 좀 반복적으로 처음에 외우듯이 보면 안 됩니다.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여러 번 읽고 나면은 큰 틀이 잡힙니다. 큰 틀이 잡혀야만 여러분이 세부 사항을 암기할 수 있습니다. 명심을 하세요. 자, 제3절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가봅시다. 자,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 이것도 방향제시계획입니다. 그 개설에 보시면은 줄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즉 단일한 행정구역에 고개만 줄치고 기본적 공간구조와,
자, 그 다음에 줄칩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공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 그렇게 줄치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즉 단일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단일한 행정구역의 장기 발전에 대한 이것도 일종의 방향 제시 계획이죠. 그리고 종합계획이다. 그리고 실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 역할을 하는 계획이다. 자, 이걸 우리가 도시군기본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의의는 자, 여러분 거기에 보시다시피 17, 19, 20 이렇게 해서 3차례 정도 이 의의를 물었어요. 또 놓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뜻을 이해해야 돼요. 도시군기본계획은 단일한 행정구역에 있어서 방향 제시 계획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시가 있다. 자, 이 지역에 지금 개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이 기본계획으로서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이러한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 개발 등이 필요할 때 방향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계획이면서 또 종합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이 도시의 장기 발전 구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래상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이 도시가 50만인데 자, 이걸 100만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로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보자는 이런 구상이 들어가고, 자, 이러한 구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별 자, 방향 제시 계획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100만 이상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구에 관한 거, 산업에 관한 거, 새로운 주거에 관한 거, 상업에 관한 거, 교육에 관한 거, 교통에 관한 거, 이 도시가 100만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별 방향 제시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계획을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단일한 행정구역에서 자, 방향 제시 계획으로서 기본계획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거나 또 장기 발전 구상상 여러 가지 부분별 방향 제시를 통해서 방향이 제시되겠죠. 이런 것을 일일이 받아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계획이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일한 행정구역에서는 자,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다. 그래서 여기서 방향 제시해주면 실행계획인 관리계획이 받아서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모계획이다. 이걸 자계획이다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법적 성질은 줄칩니다. 비구속적 계획입니다. 앞에 있는 광역도시가 똑같습니다. 자, 행정쟁송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줄치고 비구속적 계획에다가 자, 요 말씀 되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기본계획에 들어간 내용은 참고만 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시험에 물은 적도 없고 물을 가능성도 없고 자, 이런 것이 기본계획의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내려가서 수립권자 수립대상지역 봅시다. 원칙 자, 읽어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거기에 줄치시고 자, 관할구역에 대하여 거기에 줄칩니다. 도시공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할구역이 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관로안에 역시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수립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도시공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수립하지 않는다.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예외 다음의 시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시군으로서 수립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1번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줄치고 광역시와 경계를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줄칩니다.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하지 않는다. 수도권이라 하면 경기도를 말하죠. 경기도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는 시군. 자, 광역시 주변 지역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는 인구가 작기 때문에 수립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어떤 곳이 있냐? 강원도의 태백시나 이런 곳을 말합니다. 태백시 같은 곳은 그게 강원도 산악 지역이죠. 여기는 개발하기 상당히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다가 인구도 그만큼 작기 때문에 10만 명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개발 여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또 도시가 발전해 나가는 곳이 한계가 있죠. 산악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런 곳은 수립하지 말아야 할 뜻이에요. 2번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된 줄칩니다. 광역도시계획이 관할구역 전부에 수립되어 있는 시군도 수립을 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수립하지 말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전부란 말에 동그라미에서 주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부를 일부러 바꾸면 틀립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관할구역 전부에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의 기본계획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수립하지 말아야 할 뜻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수도권에 속하고 인구가 7만 명인 군 지역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뭐 어떤 분은 맞다 하고 어떤 분은 틀렸다 하죠. 자, 맞습니다. 왜냐? 10만 명 이하 시군은 수립하지 않지만은 수도권에 속하고 했죠. 수도권에 속하면은 인구가 10만 명 이한 7만 명이라도 꼭 수립을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발을 많이 하는 곳이 수도권이에요. 그럼 수도권 지역은 항상 개발이 있었기 때문에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가 얼마 되든 간에 수도권에 속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통해서 방향 제시가 돼야 되니까 이런 인구 7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꼭 수립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줄쳤을 때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유가 이 이유 때예요. 수도권에 속하면 개발이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꼭 수립해라 이 뜻이고, 그 다음에 개발 많이 하는 곳이 광역시입니다. 그 광역시 주변에도 개발 많이 하니까 꼭 수립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부분은 수도권에 속하면 또는 광역시 옆에 있다 하면은 인구 관계없이 무조건 수립해야 된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줄칩니다. 지역 여건상 필요할 경우에는 인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적 전부 일부를 포함해 수립할 수 있다. 그까지만 줄치면 돼요. 자, 이럴 경우에 인접 특광 특이특도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면 됩니다. 인접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느냐? 자, 그렇게 시험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옆에다가 자, 이렇게 그림 그리면 돼요. 여기 시가 있고 여기 군이 있는데 이 시에는 인구가 지금 10만 명하고도 1명, 여기는 10만 명하고도 2명. 자, 이런 경우 지역 여건상 필요입니다. 자, 여기에는 자, 인구가 10만 명 1명이니까 여기는 10만 명하고 2명. 10만 명 이하면 차라리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은 인구가 지금 10만 명 지금 넘었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이 시와 군 지역의 지역 정서가 비슷하고 자, 그 같은 경제권이다 하게 되면은 군 지역에서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자, 시지역을 포함해서 이렇게 수립을 해서
자, 이 기본을 가지고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인접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20회, 24회 시험에 두 번 나왔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간단하게 기본계획은 인접지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수립 승인 절차. 자, 이것도 기초조사 의무적으로 합니다. 자, 그 옆에 새로 추가된 것이 있죠. 도시군기본계획의 기초조사에는 올해 들어와서 토지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도록 자 추가되었습니다. 그게 줄치시고 자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밑에 절차에 까만 점 두 번째 걸 보세요.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기초조사 내용에 국토교통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 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도록 의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 안전 문제가 요즘 참 거론이 많이 되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도시군기본계획의 줄치입니다.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자 실시할 경우에는 밑에 줄 토지적성 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본계획을 입안한 날로부터 기본계획 만들었다 이 말. 만들었고 자 그때 이미 토지적성 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다시 5년 내에 자 이 적성 평가를 실시할 때 이때는 생략해라 이런 뜻 같아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위에 절차 가서 의견 청취. 자 줄치입니다. 공청회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4차례나 물었으니까 많이 물었죠. 자 그다음에 특광 특시특도 시군의 의견 듣는다 줄치고 자 역시 이것도 의견 제시는 30일 내입니다. 자 이렇게 수립했다면 승인 신청 등을 하는데 협의심의 절차 거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자 협의하고 깔로 뛰어넘어서 협의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면은 확정 승인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승인받을 때도 있고 확정할 때도 있어요. 줄치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는 수립 변경한 경우 확정합니다. 스스로 승인받는다면 틀립니다. 그 확정까지 줄치고 동그라미를 확정에다가 하시고 자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승인받는다면 틀립니다. 확정합니다. 자 그다음에 시장군수가 수립 변경한 것은 도지사 승인받는다. 그렇게 줄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공고일람 수립권자는 공보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에 일람시킵니다. 이 절차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될 것은 의견 청취 부분과 확정 승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국토교통장관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권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송비한 의견 청취 절차가 없고 그다음 그 옆에 줄치입니다. 의견 청취 절차 공청회는 여기서는 생략이 안 됩니다. 자 그런 걸 물을 수도 있다는 거 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수립 기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기준은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데 구체적으로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 기본계획은 방향제 시계이기 때문에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개략적으로만 수립한다는 점.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15회 때 한번 물었어요. 자 그다음에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자 줄치입니다. 수립권자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해야 한다. 줄치시고 자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이 계획은 종합계획입니다. 어떤 도시든 간에 특별시든 광역시든 특시, 특도, 시군적이든 장기발전 구상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종합계획 성질상 도시군기본계획은 자 상시 수립대가 있어요. 자 상시 수립대가 있기 때문에 늘 수립되어 있다는 거죠. 그 수립대가 있으니까 자 이게 세월이 지나면은 한 번씩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년마다 재검토를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라 뜻이에요.
그래서 관리계획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이 관리계획도 기본계획에서 항상 수립해서 방향 제시하니까 다른 행정구역 안에서도 관리계획 항상 수립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관리계획도 똑같이 5년마다 재검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라는 제목 옆에다가 자, 종합계획 때문에 상시 수립이라고 썼어요. 종합계획으로 인한 상시 수립으로 자, 5년마다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5년마다 재검토. 자, 그리고 그 옆에다가 또 이랬습니다.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자, 이거는 상시 수립하는 계획이 앞에서 아니라고 비었죠.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만 수립한다 그랬죠. 자, 상시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5년마다 자, 재검토 규정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늘 수립되는 계획이 아니에요. 그래서 5년마다 재검토 조항이 없다. 그렇게 메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계획은 최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서 주의할 것을 봐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갑시다.